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월경, 출산, 수유 등 피할 수 없는 과정을 겪는 여자의 몸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골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계절만 되면 자꾸만 어딘가가 쑤시고 결리는데요. 여자마다 아픈 부위는 다 다른데 이런 모든 증상을 부인과 질환이라고 진단하고 약을 먹어봐야 증상이 잠시 호전될 뿐 완치는 요원합니다. 여자의 몸은 골병 들기 전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불편한 증상 한두 가지쯤은 달고 살게 되는데요. 이때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급격히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누구보다 젊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오행 습관, 여자로 태어나 아프지 않고 사는 법입니다. 이 책은 중국 최고의 의학 경전인 황제 내경에서 말하는 오행 건강의 정수와 오늘날 여성을 괴롭히는 질병을 연계해 여성의 심신을 지키는 건강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심오하고 어려운 오행에 대한 풀이가 아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여자 몸 보양의 정석인데요. 체질에 따라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을 보양하는 방법과 증상별 자가 치료법을 소개합니다. 약과 수술 없이 혈자리 자극만으로 약한 장기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지압법을 비롯해 특급 건강비법, 풍수건강법 등의 자연치료법이 가득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성의 신체와 피부는 오행에 달려있다. 황제 내경에 이런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5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나무는 나서 자라고 막힘없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작용을 하는 사물을 가리킨다. 둘, 불은 뜨겁고 위로 솟는 작용을 하는 사물을 이른다. 셋, 흙은 심어서 기르고 수확하는 작용을 하는 사물을 말한다. 넷, 쇠는 청결하고 소슬하며 변혁하는 작용을 하는 사물을 대표한다. 다섯, 물은 아래로 흘러 윤택하게 하고 차가운 작용을 하는 사물을 가리킨다.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 5가지 속성을 가리켜 오행이라고 부른다. 하늘에는 오행이 있고 인간에게는 오장이 있다. 다시 말해 대자연에는 나무, 불, 흙, 쇠, 물이라는 오행이 있다면 인체에는 이에 상응해서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에 오장이 있다. 오장은 다시 쓸개, 소장, 위장, 대장, 방광 등 오부와 힘줄, 경맥, 살, 피부, 뼈의 오체를 곁에 둔다. 여성이 평생 고민하는 신체의 건강과 외모의 아름다움은 결코 이 오행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오행을 모르면 비싼 화장품도 효과가 없다. 만약 여성의 삶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레이스라면 이 레이스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피부이다. 당신이 만약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무결점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연인이나 친구 앞에서, 직장이나 일상에서 더 당당해지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안고 수많은 여성이 화장품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심지어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의 화장품도 거침없이 사들인다. 그런데 값비싼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원판은 불변한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 중의학에서 말하는
폐가 피모를 주관한다라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둘,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부분, 즉 비위, 비장과 위장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폐는 오행 중 쇠에 속하고 비위는 흙에 속한다. 오행에서 흙은 쇠를 낳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비위는 폐의 어머니와 다름없다. 따라서 비위를 튼튼하게 하면 근본적으로 폐에 도움이 된다. 마치 모체의 영양이 풍부하면 아기도 영양소를 고루 갖춘 젖을 먹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비위가 튼튼하면 폐에 충분한 기를 공급하고 이에 따라 폐의 기운이 충분해지면 피부에서도 반질반질 윤이 나고 촉촉해진다. 피부를 가꾸려면 비위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이치를 알고 있다면 화장품을 고르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오장 자체가 당신의 피부를 가꾸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오장 사이의 상생상극 관계를 알아야 한다. 풍만한 가슴도 오행에서 비롯된다. 여성의 신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부위는 가슴이다. 길거리 광고판을 점령한 가슴 확대 수술 광고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여성이 가슴을 키우는 효능이 있다는 기구나 크림을 구매해 날마다 조이고 당기고 문지르며 가슴을 학대한다. 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미미하다. 가슴을 키우는 제품이 다양해질수록 풍만한 가슴을 원하는 여성들은 미로 속을 헤매게 된다. 이렇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슴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왜 가슴은 커지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가슴 자체가 아니라 간경에 있기 때문이다. 중의학에서 말하길 가슴은 기혈로 키운다고 하는데 간경의 순행 노선이 바로 여성의 가슴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간경의 기혈이 원활히 흘러야 가슴이 돌격 앞으로 모두를 취한다는 뜻이다. 풍만한 가슴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간경의 기혈을 원활히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만한 가슴을 원한다면 간을 튼튼하게 하면서 신장도 보양해야 한다. 그래야 신수가 간목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 간목의 잎이 무성해질 테고 가슴도 더불어 풍성해질 것이다. 풍만한 가슴은 모든 여성의 꿈이다. 그러나 유방통증, 유선증식, 유방섬유선종 등 유방에 생기는 질병은 이 꿈을 무참히 짓밟는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섬세하고 예민하며 쉽게 우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탓에 간의 기운이 쉽게 울결, 한 곳에 몰려 흩어지지 않게 된다. 간의 기운이 울결되면 유방의 질병이 잇따라 발생해 그 자체로도 여성에게 고통을 주지만 자궁, 난소, 골반강의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신장을 튼튼하게 해서 유방의 건강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자궁과 난소의 안녕도 오행에 달려 있다. 피부와 가슴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직결된다면 자궁, 난소, 골반강에 발생하는 문제는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다. 그간 치료한 환자 중 상당수가 자궁이나 골반강과 관련된 질병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와 달리 여성의 청춘을 대변하는 난소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이제 난소는 피부와 가슴 다음으로 여성이 관심을 보이는 신체 부위가 되었다. 자궁, 난소, 골반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장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평생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은 여성이라면 신장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신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양하면서 폐 건강도 신경 써야 한다. 그 까닭도 오행에 있다. 오행에서 신장은 물에 속하고 폐는 쇠에 속한다. 쇠는 물을 낳으므로 폐의 기운이 충분해야 폐를 오행의 금에 소속시켜 이르는 폐금이 신수를 낳을 수 있고 여성의 신장이 근본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다. 위가 탈이 났는데 간을 고치는 까닭. 지금까지 오장의 상생관계에 대한 예를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오장의 상극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다. 많은 여성이 속이 불편하다고 하소연한다. 뱃속이 부글거린다, 더부룩하다, 갑갑하다, 밥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픈데 아랫배는 꽉 차 있는 느낌이다 등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소화기 내과를 찾아가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핏 들어보면 위장에 탈이 난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증상은 비위의 문제가 아니라 간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 탓에 생기는 것이므로 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간은 나무에 속하고 비위는 흙에 속한다. 오행 중에서 나무는 흙과 상극한다. 마치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듯이 나무는 흙을 제약한다. 그러나 간의 간섭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빡빡하면 비위에 해롭다. 즉, 오행에서 말하는 나무가 흙을 괴롭히는 꼴이 된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거나 정서불안 또는 과도한 약 복용으로 간과 신장이 상하게 되면 간에 있는 열이 비위까지 번져 애꿎은 비위가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제쳐두고 결과물인 위장만 치료하려고 하니 제대로 낫지 않는 것이다. 간을 잘 다스려 불길이 치솟지 않게 해야 비위도 평안할 수 있다. 비위는 괴롭힘을 당해도 허허 웃고만은 순진한 장기가 아니다. 비위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당신의 위장은 끝장나고 말 것이다. 여성의 심신 건강을 지키는 오행원리. 목체질 여성. 매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간의 기운이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유선증식, 경추질환, 허리 근육 손상, 신경쇠약, 간과 쓸개질환에 걸리기 쉽다. 화체질 여성. 심장에 열이 많고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놀란다.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뇌출혈과 소장질환에 걸리기 쉽다. 토체질 여성. 음식을 잘 먹는 편이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게으르고 운동을 싫어하며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에 걸리기 쉽다. 금체질 여성. 일 중독자인 경우가 많고 경쟁심이 강하다. 만성기관지염, 폐렴, 어깨와 등의 통증, 피부병에 걸리기 쉽다. 수체질 여성. 유방이 작고 엉덩이가 납작하며 허벅지에 독소와 지방이 잘 쌓인다. 질염, 자궁근종, 난소낭종, 허리와 무릎 시큰거림, 탈모증에 걸리기 쉽다. 생년월일에 따라 타고난 체질이 다르다. 지금쯤 많은 독자가 궁금해하는 문제는 단 하나, 바로 내 체질은 오행 중 어디에 속하는가일 것이다. 일단 자신의 체질을 알면 자신이 걸리기 쉬운 질병과 특별히 신경 써서 보살펴야 하는 장기가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 평생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비교적 바람직한 경우 병에 덜 걸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설령 병에 걸리더라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내 옆집에 사는 여성은
1985년 11월 26일 생이므로 토 체질에 속한다. 이러한 체질은 선천적으로 오행중 토에 속하는 비위가 약한 편이라 소화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비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 쉽게 낫지 않을 것이며 어렵사리 치료가 되었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밖에 오랫동안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 또한 비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른 체질에 속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약한 장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신의 오행 체질과 선천적으로 약한 장기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지긋지긋한 만성질환을 깨끗이 떨쳐낼 수 있는 방법도 대충 감이 잡힌다. 그런데 이쯤 설명을 하고 나면 환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제가 화체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심장은 오행 중 화에 속하잖아요? 그렇다면 제 심장은 매우 튼튼하다는 뜻인데 구태여 심장을 다른 장기보다 살뜰히 보살필 필요가 있나요? 똑같은 질문에 나 또한 똑같은 답을 내어준다. 중의학에서는 오장이 오기를 받아들여 간직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체를 집에 비유하면 심장은 집안 가득 훈훈한 온기를 전하는 난로라고 할 수 있어요. 화체질인 사람은 다른 체질에 비해 화의 기운이 왕성해요.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다른 체질보다 난로의 연료가 더 빨리 닳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살뜰히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지요. 월경, 결혼, 출산 등 피할 수 없는 과정을 겪은 여성의 몸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골병이 들게 된다. 그래서 특정 계절만 되면 자꾸만 어딘가가 쑤시고 결린다. 그러나 여성마다 아픈 부위가 다 다른데 이 모든 증상을 일괄적으로 부인과 질환이라고 진단해 천편일률적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봐야 증상이 호전될 리 없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도 완치는 유언하다는 뜻이다. 훗날 결혼식장에서 누구의 손을 잡고 있을지 결혼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여자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그러니 자신이 약하게 타고난 장기가 무엇인지 일찍 알수록 더 빨리 손을 써서 훗날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병에 걸렸을 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의사가 아니다.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난 이후의 결과에 온전히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바란다면 먼저 자신이 약한 장기를 찾아내 그에 맞는 자연 치료법을 실시해야 한다. 5개 혀를 자극해 회춘의 지름길을 뚫어라. 월경 불순, 난소낭종, 자궁경부염, 질염, 변비, 비만 등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은 몸속의 독과 관계가 깊다. 다행히 간경과 담경에 있는 5송이 황금꽃인 오행혈은 하나같이 독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우선 간경은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해 위장 근처에 있는 기문혈까지 올라가서 끝나는 경락으로 총 14쌍의 혈자리가 있다. 간경의 혈자리는 하나하나가 신묘한 효능이 있으나 한꺼번에 기억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효능이 다양하고 찾기도 쉬운 오행혈을 알아보자. 간경에 있는 오행혈은 여성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월경량이 많은 경우, 자궁이 아래로 처진 경우, 대소변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날마다 대돈혈을 10분에서 20분간 문질러주면 3에서 5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월경 기간 중 복부가 팽팽하게 아픈 경우, 폐경된 경우, 난소낭종이 있는 경우, 날마다 행간혈을 20분간 힘껏 눌러준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지압하면 증상이 개선된다.
유방이 팽팽하게 아픈 경우, 유선 증식, 가슴 답답증, 복부 팽만, 두통, 어지럼증, 구강궤양, 월경 불순의 경우 날마다 태충혈을 20분간 문지르거나 두드려준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면 증상이 개선된다. 얼굴빛이 파리한 경우, 허리가 아프고 발이 찬 경우, 성욕이 없거나 성관계에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냉감증의 경우, 날마다 중봉혈을 10에서 20분간 가볍게 문지르거나 쑥뜸을 뜬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생식기에서 허연 분비물이 나오는 백대하가 묽고 서늘하면서 양이 많은 경우, 월경 불순, 생식기 가려움증, 무릎 시큰거림이 있는 경우, 날마다 곡천혈을 20분간 문지르거나 쑥뜸을 뜨면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간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기운이 왕성하다. 이때 간은 열심히 독소를 배출하는데 만약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간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써야 할 힘을 나누어 눈과 뇌에 기혈을 공급한다. 그러다 보니 독소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 이곳저곳에 누적된 독소가 각종 부인과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월경 중 보이는 핏덩어리, 월경 불순, 폐경, 난소 조기 노화, 질염이 이 때문에 발생한다. 내가 이런 질병을 앓는 여성 환자들에게 간경의 위치와 효능을 알려주면 그녀들은 이렇게 되묻는다. 제가 혈자리를 잘못 짚으면 어쩌죠? 걱정할 필요 없다. 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날마다 간경을 천천히 지압해보라. 지압을 하다가 가장 시큰거리거나 아픈 부위, 뭔가가 뭉쳐있는 부위를 있는 힘껏 누르거나 두드려주면 된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눌렀을 때 유난히 아프거나 시큰거리고 뭔가가 뭉쳐있는 부위일수록 더 많이 문지르고 두드려줘야 한다. 통증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뭉쳐진 덩어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막혀있던 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간경이 뚫렸다는 뜻이다. 간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원활하게 피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신호이다. 먹을수록 수명이 길어지는 오행심장 보양죽. 심장이 안 좋은 여성은 대부분 월경량이 적은 편이고 자궁 기능이 약하며 성욕이 적고 임신이 어렵다. 보통 의사들은 심장병이 있는 여성에게는 임신을 만류한다. 만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아이를 낳더라도 모유의 양이 적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여기서는 심장이 안 좋은 여성이 날마다 음용하면 좋은 오행심장 보양죽 만드는 법을 알려줄 테니 약선을 통해 심장 기능을 강화하길 바란다. 특히 같은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는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부탁하건대 꼭 어머니에게 끓여드려라. 어머니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수명을 늘려줄 것이다. 오래전 스승님에게서 의술을 배울 때 나는 유전성 심장병으로 꽤 고생을 했다. 걸핏하면 입술이 새파래지고 얼굴빛이 칙칙했으며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옆에서 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했다. 이에 스승님은 매주 3번씩 이 죽을 먹게 하셨다. 반년 동안 꾸준히 음용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심장이 힘차게 뛰고 심장 박동도 정상이었다. 지금은 달리기를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심계항진 증상은 아예 없어졌다. 파리하던 입술은 건강한 선홍빛으로 바뀌었고 칙칙하던 낯빛도 생기를 되찾아 누가 봐도 건강한 외모로 변했다. 오행 심장 보양죽 재료와 만드는 방법. 씨를 제거한 대추 20알, 심을 제거한 연밥 20알, 건포도 30알, 대두 30알, 흑미 적당량을 준비한다.
가족이 많은 경우 흑미양을 늘린다. 이 5가지 재료를 하루 동안 물에 담궈 두었다가 한꺼번에 냄비에 붓고 끓여 먹으면 된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 죽을 끓여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재료들을 분말로 가공해 뜨거운 물에 타서 먹어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건포도와 대추에서 단맛이 나서 따로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짝지근하다. 이 죽은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먹어도 되고 가족의 심장 건강을 위해 평소에 온 가족이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다. 오행 심장 보양죽에 쓰인 재료는 대형마트나 양곡 도매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지만 사실 그 내공은 만만치 않다. 오행 심장 보양죽은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지만 오장에 매우 이롭다. 기미, 여드름, 주름을 예방하고 월경불순, 다이어트,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자궁과 난소 기능을 강화해 자궁근종, 자궁경부염, 난소위축, 조기 갱년기에도 효과가 좋다. 특히 나이 든 여성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약선이 없다. 조금만 수고하면 우리 어머니들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드릴 수 있다. 어서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위한 약선을 만들어 보자. 피부가 하얗고 맑아지는 습관, 쌀뜨물 세안. 여성의 피부, 땀샘, 솜털은 모두 폐가 관리한다고 했다. 황제 내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폐와 배합되는 것은 피부이고 폐의 상태가 겉으로 나타나는 곳은 털이다. 폐를 잘 돌보면 피부도 매끄럽고 탄력이 있으며 빛이 난다. 반대로 폐를 잘 돌보지 못하면 조금만 찬바람을 쏘이거나 더위에 노출되어도 금세 병이 나고 몸이 허약해지며 피부가 거칠어지고 모공이 커진다. 게다가 월경량이 많아져 빈혈이 잘 생기고 자궁이 앞뒤로 처져 임신이 어려워진다. 내 사촌 동생이 그러했다. 실바람만 불어도 온갖 병을 달고 살았고 피부도 몹시 건조해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다. 또 조금만 운동을 해도 거친 숨을 몰아쉬었기 때문에 걸음도 빨리 걷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힘들어하는 사촌 동생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다. 바로 쌀뜨물에 얼굴을 담그고 숨을 참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세숫대야에 쌀뜨물을 떠놓고 얼굴을 그 속에 담근 채 숨을 참기만 하면 된다. 쌀뜨물은 흰색으로 오행 중 금에 속한다. 숨을 참을 때 쌀뜨물의 영양이 피부와 털을 타고 폐부로 전해져 폐를 촉촉하게 적시고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폐가 튼튼해져 병이 안 생길 뿐만 아니라 피부를 백옥처럼 하얗게 가꿀 수 있다.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방법이다. 또 피부가 건성인 사람은 쌀뜨물에 꿀 1숟가락을 넣으면 보습 기능이 강화된다. 그렇게 보름 동안 꾸준히 실시했더니 길을 걸을 때도 더 이상 숨이 차지 않았다. 폐활량이 눈에 띄게 좋아져 20층 계단을 단숨에 오를 수 있게 됐고 피부도 좋아졌다. 사촌 동생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 꿀 넣은 쌀뜨물에 얼굴을 담그고 숨을 참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사촌 동생은 파운데이션도 쓰지 않고 세수를 하고 나서 로션 정도 대충 바를 뿐인데도 하얗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 사촌 동생의 변화를 직접 본 이후 나는 주변 여성들과 네티즌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었다. 내가 알려준 대로 따라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효과가 탁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폐의 기운이 약하고 숨이 차며 감기에 잘 걸리던 것이 쌀뜨물 하나로 해결됐고 피부까지 하얘졌다며 정말 신통방통한 방법이라고 감탄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쌀뜨물에 이런 신기한 효과가 있다.
건강은 억지로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쌀뜨물처럼 아주 작은 습관으로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오행 폐보양죽으로 호흡기 질병의 작별을 고하라. 폐의 구조를 살펴보면 스펀지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구멍이 나 있다.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 중의 먼지와 이물질도 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간다. 비록 폐는 쉬지 않고 이물질들을 내보내지만 그 중에는 구멍 속에 쌓여 폐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폐 속 구멍 안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폐 속 이물질들을 제때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수시로 감기에 걸리게 되고 감기에 걸렸는데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어오른다. 이 지경에 이르면 원래는 넓었던 폐의 구멍이 작아져 몸속에 담음, 즉 먹은 물이 체내를 잘 돌지 못해 장이나 위장에 고이는 병, 담음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이때를 틈타 몸속 이곳저곳으로 들어가 발열, 기침을 일으킨다. 계속 방치할 경우 인후염이나 기관지염으로 발전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더구나 옷을 얇게 입는 여성들은 폐에 한랭한 기운이 침입해 기관지염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있다. 기관지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병을 유발하고 기혈 부족으로 인해 유방 위축, 월경량 감소 또는 폐경, 얼굴 주름 등 갖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는 여성은 수시로 폐를 목욕시켜 폐 속의 더러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여기서는 폐를 목욕시켜줄 오양 폐보양죽에 대해 알아보겠다. 오행 폐보양죽을 만드는 방법과 효능. 폐를 윤택하게 하고 담탁을 없애줄 약선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말린 은이버섯을 찬물에 불리고 깨끗이 씻어 잘게 찢는다. 야자나무 열매에서 얻어지는 흰 전분인 사고, 은행나무 열매, 얼음 설탕과 함께 약탕관에 넣은 뒤 물을 붓고 재료가 물러질 때까지 끓인 다음 먹는다. 재료인 사고, 은행나무 열매, 은이버섯, 얼음 설탕은 모두 흰색으로 오행 중 금에 속하고 폐경으로 들어간다. 이 네 가지 재료는 하나하나가 폐를 보양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효능이 뛰어난 폐보양죽은 오전 7시인 대장경의 유주 시간에 먹으면 죽의 영양이 곧바로 폐부로 전해져 더 효과적으로 폐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삭인다. 오전 11시는 비경의 유주 시간이다. 비경은 오행 중 토에 속하는데 토는 금을 낳으므로 비경은 금에 속하는 폐경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죽을 먹으면 순식간에 기로 바뀌어 폐로 전해진다. 이 기가 전해지면 폐는 더 힘차게 가래를 없앨 수 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죽을 끓이고 나서 12시간 안에 다 먹는 것이 좋다. 다 익은 은이버섯을 너무 오래 놓아두면 먹고 나서 설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당뇨병 환자는 복용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여성의 폐는 남성보다 훨씬 까다롭다. 오행 폐보양죽은 이 까다로운 폐를 잘 달래 시종일관 촉촉함을 유지하게 해준다. 폐가 촉촉해지면 피부도 촉촉해져 웬만해서는 주름과 기미가 생기지 않고 모공도 커지지 않는다. 또 폐와 대장은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폐가 촉촉해지면 대장에도 수분이 충분해져 숙변이 쌓일 겨를이 없어진다. 행복한 성생활을 부르는 오행 검은콩 깨 율무죽. 결혼한 여성은 모두 남편의 마음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피부를 가꾸고 주림벨에 달래가며 몸매에 신경 쓴다. 모두 알다시피 여성의 아름다움과 건강은
기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렇다면 기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간 음식은 위장에서 1차적으로 대충 걸러지고 소장에서 다시 꼼꼼히 걸러진 다음 비장으로 보내져 기혈을 만들어내게 된다. 비장이 기를 폐로 보내고 혈을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과 폐가 힘을 합쳐 이 기혈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 몸에 양분을 공급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음식 섭취를 절제하면 기혈을 만들 첫 번째 단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후 단계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또 기혈로 만들 음식 자체가 없어 할 일이 없어진 비장은 날이 갈수록 게을러진다. 신장의 상황도 나을 바 없다. 오랫동안 음식을 절제하면 신장의 전기를 다 소모했는데도 보충해주지 않으니 기혈을 만들 원천이 없어진다. 시간이 갈수록 신장도 버틸 수 없게 돼 비장과 신장의 양기가 허해지는 증상이 생긴다. 나는 이럴 때 여성들에게 오행 검은콩 깨 율무죽을 권한다. 이 약선은 신장과 비장을 한꺼번에 보양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 효과까지 있다. 냉감증을 개선하고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 대소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눈밑이 자주 붓는 경우에도 모두 효과가 있다. 오행 검은콩 깨 율무죽을 만드는 방법과 효능. 내 설명을 들은 회원 한 명은 그날부터 날마다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죽을 만들어 먹었다. 한 달쯤 지나자 그간 그녀를 괴롭혔던 증상들이 다 없어졌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성적 쾌감과 오르가즘도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비장과 신장의 양기가 허하면 마땅히 보양해야겠지요. 하지만 보양한다는 것은 살이 찐다는 말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날마다 쓰레기를 내다 버리시죠? 지방이나 군살은 몸 안에 쌓여있는 쓰레기입니다. 만약 몸이 안 좋아 침대에서 꼼짝하기도 싫을 때는 어떡하죠? 그래도 쓰레기는 버려야겠죠? 똑같은 이치이다. 비장과 신장이 튼튼해지면 경락 속의 기혈도 힘차게 움직여 인체의 지방과 군살을 말끔히 내보낸다. 따라서 오행 검은콩 깨 율무죽을 먹더라도 살이 찌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빠진다. 먹으면서 살도 빠지는 신통방통한 죽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쉽다. 검은콩, 검은깨, 율무를 각각 500g씩 준비한다. 저녁에 한 줌씩 물에 미리 불려놓는다. 이튿날 오전 11시, 비경의 유주 시간이나 오후 5시, 신경의 유주 시간에 콩물 만드는 기계에 넣고 갈아서 따뜻한 채로 마신다. 사실 검은콩, 검은깨, 율무가 몸에 좋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중의학에서 설명하는 효능만 봐도 현대인이 반드시 먹어야 할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허리와 다리 시림을 치료하는 오행조격법. 선생님, 허리와 다리의 한 통, 찬 기운으로 인해서 아픈 것을 치료하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그 중에는 습관적으로 얇은 옷을 입어 외부의 찬 기운이 몸에 침입한 경우도 있었고, 찬 음식을 즐겨 먹은 탓에 내부가 찬 기운에 침입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 노인들은 오랜 세월 차곡차곡 몸 안에 쌓인 한기가 통증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나를 찾아온 네 여사도 젊은 시절부터 허리와 다리 한 통에 시달린 사례였다. 나는 낮밤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오행조격법을 알려주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강 한 조각을 잘게 다져 쑥 한 줌이랑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이세요. 물이 데워지면 조격통에 붓고
숯꿀 한 숟가락이나 라벤더 오일 3방울을 넣고 발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덧붙여 족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물이 발등을 넘지 않는 정도가 좋아요. 옆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보온병을 놓아두었다가 물이 좀 식은 것 같으면 물을 조금씩 부으면 돼요. 이렇게 물을 더 부어가면서 복사뼈를 살짝 넘기는 정도까지 부어요. 족욕을 하는 도중에는 두 발을 서로 비비세요. 한쪽 발의 뒤꿈치로 다른 쪽 발바닥 가운데에 용천혈, 발등에 태충혈, 발 안쪽에 태기혈을 문지르세요. 약 15분간 문지르면 따뜻한 기운이 두 발을 따라 다리와 허리를 거쳐 머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네 여사는 반년 넘게 꾸준히 족욕을 했다. 이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도 허리와 다리가 시큰거리지 않게 되었다. 가끔 감기에 걸리더라도 족욕을 하면서 땀을 한번 쭉 빼고 나면 이튿날 바로 감기가 나았다. 이때부터 네 여사는 거의 매일 족욕을 했다. 그러면서 허리와 다리의 한통도 나았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 경증의 동맥경화와 혈액순환 장애도 개선되었다. 온몸이 차고 시린 여성에게 좋은 생강과 쑥. 어떤 여성은 산후조리 기간에 찬바람을 맞거나 에어컨을 많이 쏘이는 바람에 몸에 한기가 남아 허리와 다리의 뼈마디가 시리고 아프기도 한다. 또 어떤 여성은 잠잘 때 이불을 잘 덮지 않아 찬 기운이 침입하거나 습한 곳에 사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허리와 다리가 시큰거리고 아픈 여성 중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월경통이 동반된다.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불면증, 가슴 답답증, 초조 불안증, 손발바닥이 달아오르는 오심번열이 동반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는 습관이 있다. 본초 강목에 이런 내용이 있다. 생강은 신명이 통해 오장으로 돌아가게 하고 감기나 폐렴 등 추위로 인해 생기는 병, 상한, 두통, 코막힘을 치료한다. 또 쑥에 대해서는 쑥은 한기를 흐트리고 통증을 멎게 하며 경락을 따뜻하게 소통시키고 자궁과 허리, 무릎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중의학계에서 7년 묵은 병은 3년 묵은 쑥으로 치료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쑥은 오래 묵은 것일수록 효능이 더 뛰어나다. 이처럼 생강과 쑥은 둘 다 한기를 내모는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뜨거운 물로 족욕을 하면 발 부위에 유분이 유실된다. 이때 꿀이나 라벤더 오일을 족욕물에 넣으면 보습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족욕을 마친 뒤에는 발이 건조해져 피부가 갈라지거나 피가 날 수 있으므로 곧바로 보습제를 발라준다. 이 밖에도 연잎물로 족욕을 하면 살이 빠지고 홍화와 장미꽃을 우려낸 물로 족욕을 하면 기미와 주름을 없앨 수 있다. 또 백자인, 산조인, 원지를 달인 물로 족욕을 하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증상에 맞춰 시도해 보기 바란다. 나무를 잘 키우려면 뿌리를 잘 내리게 해야 하고 건강을 지키려면 발을 잘 돌봐야 한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서 비롯되고 사람의 생명은 발에서 비롯된다. 뿌리 깊은 나무는 잎도 무성하고 발이 튼튼한 사람은 온몸이 평안하다. 발에는 인체의 모든 장기와 서로 상응하는 63개나 되는 반사구가 있다. 족욕을 하고 발을 문지르는 것은 몸 안팎을 다 보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생강과 묵은 쑥으로 경맥을 따뜻하게 데워주기까지 하니 생명의 뿌리인 발에도 자연히 생기가 흘러넘쳐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